대부분의 경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90% 정도까지는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환자 중심의 의학 지식 채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있어서 오늘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척추에 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개의 질문을 선정해 주셨고요.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 받는 그런 질문들을 추려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의 첫 번째 다빈도 질문은 그럼 과연 척추 내시경 수술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무릎 수술하면 관절경 수술, 그 다음에 흉곽경 수술, 이런 내시경 수술들이 있잖아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요, 많이 째지 않고 1cm 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 하나 또는 두 개를 이용해서 척추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는 게 바로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질환은 도대체 무언가요? 거의 모든 질환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척추 디스크 질환만 가능했어요. 지금은 척추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추간공 협착증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우리가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빈도 질문은 척추 내시경 수술은 허리만 가능한가요? 15년 전에는 허리 디스크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즉 경추 질환도 가능하고요.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흉추부 협착증, 흉추부 디스크처럼 흉추 질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90% 정도까지는 이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척추 내시경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왜 우리가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냐면 이 회복 기간이 일반적으로 절개에서 하는 수술보다 짧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오전에 하는 경우, 오후에 물도 드리고 식사도 드리고요. 오후부터 화장실 보행이 가능합니다. 다음날부터는 당연히 보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은 약 3일 정도, 빠르면 이틀이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 복귀와 직장 복귀는 2주 후부터 하시라고 보통 권유를 드리는데 빠르면 일주일 후에도 가능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이나 절개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다섯 번째 질문은 현미경 수술과 차이점은 뭔가요? 옛날에는요, 많이 절개하고 현미경도 쓰지 않고 수술을 했었는데 현미경 수술을 하면서 절개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미경 수술에서 더 발전해서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하면 현미경 수술보다도 더 피부 절개가 적어요. 1cm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 인대 같은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손상이 적어서요, 회복이 훨씬 빠르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복귀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손상이나 인대 손상이 적으니까 수술 부위가 별로 아프지 않아요. 내시경으로 하면 수술 부위 통증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요, 척추 내시경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은?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했다고 재발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 절개 수술의 재발률은 거의 동일합니다. 재발률은 1%,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이미 연구 결과로서 밝혀졌는데 살려놓은 건강한 디스크가 살금살금 나빠지면서 또 튀어나올 확률이 약 1%. 우리나라 전체 통계는 2%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술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해외 통계는 5%까지 디스크 재발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추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내시경 감압술이라고 하죠. 내시경으로 풀어주었을 때 해당 부위에 재발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4, 5번 수술한 데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3, 4번이나 5번, 6번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률이 다른 수술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척추 내시경 수술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나요?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유착이나 병변이 너무 심하면 수술할 때 부득이하게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을 경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착이 너무 심하면 수술하다가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꼬매주거나 그 위에 뇌척수액이 새지 않도록 잘 붙여주는 여러 가지 수술 재료들로 얼마든지 수술 중에 복구가 가능하고요. 디스크나 협착이 생긴 인대가 신경이랑 너무 많이 붙어 있게 되면 신경을 부득이하게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 신경 손상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영구적인 손상은 거의 드물고요. 일시적인 손상, 감각이 떨어졌다, 힘이 조금 빠진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재활치료하거나 기다려만 봐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영구 손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출혈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항혈전제, 아스피린 같은 거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혈을 좀 방해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의 경우는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겨서 수술 후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약으로 말릴 수가 있고 1000명 중에 5명, 약 0.5%에서는 부득이하게 저 혈종을 제거하러 다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힘든 합병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고령 환자분들도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고령 환자분들도 내시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령 환자분들은 내과적인 지병도 많고 마취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은 국소 마취나 척추 마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수술이 아닐까 싶어요. 개방형 절개 수술보다 수술 부담이 적기 때문에요. 고령 환자분인데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번째, 척추 내시경 수술 후 재활치료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마비가 있거나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입원 기간 중에 몇 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수는 아닌데 입원 기간 중에 저희가 재활치료를 하는 거는 재활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교육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이 필수적이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양방향 내시경과 단방향 내시경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좋으냐? 둘 다 좋은 수술입니다. 근데 이 디스크인 경우에는 단방향이 좀 더 환자분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압술, 내시경으로 유압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양방향이 좀 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방향이 좋으냐 양방향이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수술자의 숙련도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내시경을 가져다 줬다 하더라도 초심자는 수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시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숙련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시경의 종류보다는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척추 내시경 수술에 관한 궁금증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채널 더 발전할 수 있게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로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